오늘 흉추 들어갑니다. 자, 이 그림 먼저 보시죠. 음, 우선 개념을 잡으시는 거예요. 개념을. 맨 위에 보면 교감, 부교감부, 교감부, 부교감부라고 써놨죠. 이거는 교감신경계란 뜻이고, 이거는 부교감신경계란 뜻이에요. 부교감신경계는 나중에 따로 할 거니까 오늘은 하지 마세요. 오늘은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교감신경계예요. 근데 어, 우선, 어, 전지, 후지는 기억나시죠? 후지, 등에 있는 근육과 뼈를 관리하고, 전지는 몸통으로 이렇게 돌아서 몸통에 있는 근육과 뼈, 혈관까지 관리한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로 들어와서 오장육부를 관리한다. 그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이에요. 이게 전체 합해서 교감신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경순을 했어요. 이게 경추죠. 경추뼈고, 이 안에 있는 게 경수고, 경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경수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이게 이제 척추죠. 척추 12개, 밑에 요추 4개. 요추에서 나오는 신경, 1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 2, 3, 4번까지만 오늘 할 거예요. 1, 2, 3, 4번. 1, 2, 3, 4번이 무엇을 만들었고 무엇을 관리하는가 이걸 파악하시는 거예요. 아, 음, 우선 뼈를 한번 봅시다. 이 뼈를 제거한 상태에서 보이는 척수죠. 경수 8개, 척수 12개, 요수 몇 개? 5개. 천골에서 천수가 5개가 나와요. 미골에 하나. 그런데 이 척수를 뼈가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덮고 있는 뼈, 이것도 얘네들이 관리한다. 이 개념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항상 뼈만 가지고 뭐 치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잘못되는 거예요. 뼈는 잘못이 없어요. 뼈가 이렇게 휘면은 뼈는 잘못한 게 없어요. 뭔가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뼈를 관리하는 관리자 자체가 이거다. 경수, 척수, 흉수, 요수다. 이 개념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1, 2, 3, 4번 할 거잖아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이거. 그럼 1, 2, 3, 4번이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 경추 밑에 1번, 2번, 3번, 4번.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데 이게 늑골, 갈비뼈, 늑골이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앞으로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12개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데 이쪽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옆에 견갑골이라는 게 있어요. 견갑골. 이 견갑골이 뒤에 있는 뼈 중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견갑골은 뒤에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팔이 달려 있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쇄골, 이게 쇄골이에요. 만져보세요, 쇄골. 앞에 쇄골, 뒤에 견갑골, 그것이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견갑골과 쇄골이 공간을 만들고 그 밑에 공간을 형성하는데 늑골들이 이렇게 붙어갖고 몸 안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공간을 잘 유지하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잘 유지해야만 건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뼈가 제 위치에 잘 붙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어쨌든 이 위에 견갑골이라는 뼈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거기까지만. 예.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뇌는 어떠냐면은 이거 하나하나를 한꺼번에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요. 천재라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 머리는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은 하나하나 따로 떼서 기억해요. 따로 떼서. 따로 떼가지고 그걸 이제 맥락화라고 하는데 맥락화 시켜서 연결해갖고 머리에 집어넣고 있다가 그 중에 따로 떼어진 절편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은 주르르르 딸려오게 돼 있어요. 기억할 때도 이렇게, 범주화라고 하거든요. 범주화해서 나누어서 기억을 하고
그걸 연결해 놓는 거예요. 맥락화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이걸 다 한꺼번에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 떼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일에 이거 전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가 경추예요. 경추 안에 있는 경수예요. 경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그건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한 거고, 여기가 흉수 1번부터 4번까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거. 그 다음에 흉수 5번부터 10번까지. 그게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흉수 11번부터 요추 2번까지. 요수 2번까지. 그게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다음에 청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불안하거든요. 따로 떼는데, 어? 지난 시간에 한 건 내가 잊어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한번 기억하면은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넣어 놓은 거를 꺼내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한번 들어가면 반드시 어딘가에 저장이 되게 돼 있어요. 꺼내는 것을 인출이라고 해요. 인출, 꺼내는 거를. 근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있는 건 반드시 나중에 기억이 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거 걱정하다 보면은, 이것만 따로 하면은 불안해. 이것도 기억에서 사라지면 어떡하나? 안 사라져요. 또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이거 하려고 그러면, 막 너무 많아. 이거 한꺼번에 다 기억해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뇌는 너무나 신비하게도 기억해 놓은 것을 다 연결해서 보관하고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떼서 해야 된다. 거기다가, 이거는 교감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또 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막 불안하죠. 이걸 언제 다 기억해?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로 떼서 이것 떼고, 이것 떼고, 이것 떼고, 그 다음에 이것 떼고, 그 다음에 부교감 이렇게 떼고, 뇌신경 이렇게 다 하면 나중에 이 그림을 딱 보는 순간에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나면 되게 쉽고 모를 때는 복잡해. 이거 어떻게 따로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척추가 있고 그 안에 척수가 있는데 거기서 후근 뒤에 있는 게 후근이죠. 후근 정근으로 나와서 신경절을 이루고 여기서 뻗어서 후지는 뒤로 가서 등짝에 있는 근육과 뼈와 혈관을 다 관리한다. 전지는 이렇게 나와서 몸통 전체를 관리한다. 몸통 전체에 있는 근육과 뼈와 혈관을 관리한다. 거기에 물론 내장 장부를 관리하는 신경도 같이 따라 나와요. 음, 일단 잊어버리고. 장부는 우선 제일 중요한 게 후지 전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내장 신경, 간 신경절, 이 앞으로, 이 앞에. 척추뼈 안쪽으로 두 줄로 쫙 서서 있다. 그 기둥처럼 있으니까 그것을 내장신경, 간신경절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안으로 들어와서 신경절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게 1번, 2번, 3번, 4번인데 이거를 따라서 가봐요. 1번, 2번, 3번, 4번 들어가서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가 흉수 1번부터 4번 전체가 이것을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뭐냐? 어? 무슨 소리가 났는데? 그럼 관리하는 이 대상이 누구냐? 심장과 기관지와 폐예요. 심장과 기관지와 피다. 음.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시간하고 아마, 네, 이번 시간에 이거 공부하는 거예요. 심장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심장이 문제가 생겼다. 심장이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생기면 심장이 멈추는 거잖아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심장이 뻐근하고 아파. 심장 근육이 문제가 돼 있거나, 또 심장에서 뭔가 일을 잘못하면 부정맥이 생기고, 막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생겨.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심장이.
근데 그 심장을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심장 약을 먹으면 되겠어요? 심장 약을 먹으면 심장이 튼튼해질까요? 두드리면 될까요? 마사지 하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은 심장을 만들고 관리했던 흉수 1, 2, 3, 4번이 튼튼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다 알아서 관리해요. 얘가 다 알아서. 그 다음에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은 피도 얘가 관리해요. 1번, 2번, 3번, 4번. 흉수 1번, 2번, 3번, 4번.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뭐 누구나 다 아시죠? 근데 피는 또 병이 잘 와요. 왜 그러냐면은 공기를 흡입하면은 그것이 피로 가잖아요. 피로 가면 피에서 거기 있는 모세혈관과 피에서 들어온 공기가 접촉해가지고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혈관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게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산소만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내가 숨 쉬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산소도 물론 있죠. 질소가 더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균이 엄청 많아요. 세균들이 엄청 많아요, 세균들이.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야. 다 들어가면은, 그래서 폐 속에는 면역세포들이 엄청 많아요. 군대가 막 가득 들어가 있어. 그래서 들어오는 족족, 균을 죽이고 그렇게 하는데, 폐가 만일 약해지면, 다시 말해서 이쪽 흉수 1, 2, 3, 4번이 관리를 잘 못해서 폐가 약해지면은 균이 침투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폐섬유가 어떤 나쁜 물질이 들어오면 폐섬유가 또 변이가 될 수가 있겠죠. 석회화가 되고 그렇겠죠. 석회화. 이 CT 찍어보면은 하얗게 뭐 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독한 균이 들어오면 폐렴이 될 수도 있고 폐결핵이 될 수도 있고 폐암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폐를 튼튼하게 해야 돼. 평소에. 그러면 그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폐세포 속에 있다.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심장과 폐, 폐와 기관지는 하나로 봐야 돼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폐와 기관지, 코까지, 이거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관리하느냐? 흉수 1, 2, 3, 4. 심장과 폐. 제일 중요한 장기예요. 제일 중요한 장기. 그래서 이것은 교감신경,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시키는, 움직이게 하고, 강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고 그런 거고, 부교감신경은 에너지를 이렇게 세이브하고, 에너지가 덜 들게 하고, 휴식하게 하고 하는 게 부교감신경인데, 부교감신경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만, 이거의 근원은 뭘까? 이거의 근원. 이거의 근원은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의 근원은 신경관이었죠. 그죠? 평평한 신경판이 말려갖고 신경관이 됐잖아요. 그 신경관 안에서 세포들이 막 늘어나가지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는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원래 신경관이었으니까. 원래 뚫려 있었기 때문에. 그 신경관 안으로 뇌척수액이 흐르고 이 바깥에 있는 지주막으로도 뇌척수액이 흘러서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붙어 있지 않잖아요. 붙어 있지 않아. 이거는 어디서 왔을까? 이거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기억나세요? 처음에 엄마 뱃속에서 두층판으로 이렇게 있다가, 그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이걸 싹 세포를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 더 채워. 그래서 삼배엽이 됐잖아요. 삼배엽. 삼배엽이 됐을 때 가운데 있는 것을 중배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또 뭐가 하나 쑥 들어가더니 임시관리자를 만들고 그때부터 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항상 몸은 관리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임시관리자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임시관리자. 척색이요. 척색, 노트, 코드. 척색. 그 척색이 분화해서 얘가 된 거예요. 음, 척색이 분화해서. 그, 이 책에 그렇게 안 나와요. 책에는 이상이 나오는데, 아무튼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은,
신경만을 톡 떼고 얘가 어떻게 자라나 보는 거예요, 물고기. 참 사람이 좀 그래요. 과학자들 좀 잔인하긴 해요. 물고기를 신경만 딱 떼면은 그다 어떻게 되나. 그 신경만을 살려놓고 밑에 척색만 뚝 뜨니까 뭐 어떻게 되나 이거 보는 거예요. 신경과 척색은 놔두고 또 그 신경능 세포들만 싹 제거하면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쫙 보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척색이 이거를 만드는구나 이렇게 분화하는구나 위치상으로도 네, 그런 걸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공부하는 것은 이건데 이 개념이 뭐냐? 전지, 후지 그것도 중요한데 그거는 그냥 하면 되니까 누구나 치료하는 거니까 우리가 특별히 실습만 해봐도 돼요. 전지, 후지는. 근데 이제 흉추부터는 뭐가 중요하냐? 장부가 중요하다. 장부가 중요하다. 자, 한 가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원래 생길 때 요추 2번에서 밑으로 가고 이게 위로 간다. 아, 이거 밑으로 가고 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얘도 그렇게 형성이 됐겠죠, 처음에. 근데 여기서 끝나냐 이거예요. 이 그림 보면은 여기서 끝난 것 같아 갖고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항상 그 생각해야 돼요. 척추뼈가 있으면 척추뼈 앞에 내장신경절, 장부를 관련 내장신경절들이 있는데 이게 줄줄이 사탕으로 쭉 연결돼 있다. 근데 이렇게 쭉 올라와서 여기 목이에요, 목. 목에도 신경절이 이게 있어요. 목에서 나오는 경추신경 말고 이게 따로 있다. 이 말씀드린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끝에서 어떻게 가냐. 이게 쭉 연결돼갖고 뇌로 연결이 돼 있어요. 뇌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장육부를 관리하는 신경들은 이렇게 각자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것들끼리 또 아래 위로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뇌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만일에 내가 위가 아프다. 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가 아프면 여기서 서로 다 소통이 되고 머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죠? 위가 문제가 생겼어. 위에 염증이 생겼어. 또는 위가 멈췄어. 위가 멈추면은, 그냥 위가 멈췄으니까 뭐, 위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위가 탁 멈추잖아요. 그럼 온몸이 난리가 나요. 온몸이. 우리 관격이라고 하나요? 갑자기 막 급치를 하면 토하고, 막, 뭐,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급체가 되면. 다만, 급체가 뭐냐면 위가 갑자기 탁 멈춘 거예요. 그러면 온몸이 난리가 나요. 왜 그렇게 되느냐? 위가 멈췄는데 이렇게 신호가 가요. 위가 난리가 났어요. 하고 얘기를 해줘요. 그럼 여기서 사방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막 다 연락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장기에 다 연락하고 뇌까지 연락해. 그런 거예요.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히 위나 폐나 이런 것들은 우리 의식으로 이렇게 무의식이 아니라 나머지는 되게 무의식적으로 다 처리해요. 뇌 보고도 뇌 대뇌 피질에 보고하지 않고 다 처리를 해요. 근데 이제 특히 위나 피는 이제 뇌까지 잘 보고가 되죠. 자, 그런 의미예요. 제가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 구조를 대략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으면 된다. 음, 장차 조금 뇌 공부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어, 이거예요. 네 개가 폐와, 폐와 기관지, 그 다음에 심장을 관리하는데, 이게 혼자 단독으로, 이게 이제 물론 주된 역할을 하는 거지만, 혼자 단독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다. 모든 장부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게 뇌까지 연결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흉추 1번부터 4번까지 그쪽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신경 경로를 보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흉추 1, 2, 3, 4번에서 4개의 신경이 쭉 내려와서 심장을 관리한다. 처음부터 만들었고. 근데 또 다른 신경이 있어.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죠? 이것만 있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뭐 또 다른 게 연결돼 있어. 책마다 막 그렇게 돼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혼란스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내장신경, 간신경자 위로 쭉 해서 뇌까지 연결된다고 하는 그것의 목 부분, 이 앞에 목 부분 여기서도 연결돼 있고 또 뇌에서 미주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도 연결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따로 하면 돼요. 우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선 이것만. 심장, 폐, 그 다음에 기관지 다 이렇게 직접 연결돼 있다. 돼 있다. 횡격막까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보는데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구조. 어? 1, 2, 3, 4번. 이 근방에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선 견갑골이 있는 게 견갑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견갑골에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근육이 견갑골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견갑골이 뼈로서는 등에서 조절자 역할을 해요. 견갑골이. 그래서 등을 딱 보고 제일 먼저 판단하는 게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는가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견갑골이. 제 위치에 있으면 좋은데 뭔가 병이 깊은 분들은 이게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옆으로 이만큼 가 있어요. 그러면은 딱 눈치를 채야 돼요.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이 지금 다 늘어져 버리는 상태구나. 그럼 등과 앞에는 같이 연결됐으니까 이 근육이 지금 엉망이 돼 있구나. 이렇게. 그래서 견갑골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나머지는 천천히 하고 우선 중요한 근육 네 가지, 이 승모근은 지난번에 했으니까 그럼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견갑골은 여기 여기 몇 번이에요? 2, 3, 4, 5번 여기 경추 횡돌기에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살짝 휘어요. 그죠? 살짝 이렇게 방향을 바꿔요. 그래서 여기가 잘 상해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막 뻐근하고 힘들고 그래요. 여기 뻐근할 때, 여기가 아플 때, 여기를 눌러보면은, 아, 여기가 상했구나 하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잘 상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치료할 때는 항상 뼈에 붙어 있는 부분을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갑거근이라고 하는 것은 견갑골을 경추 2, 3, 4, 5번이 이렇게 붙들고 있다. 붙들고 있다. 1, 2, 3, 4번. 경추 1, 2, 3, 4번이 견갑골을 위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다. 그래서 견갑거근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상후거근이에요. 상후거근. 상후거근은 견갑골을 여기, 어, 하나, 둘, 셋, 네 개죠. 경추 7번하고 흉추 1, 2, 3번. 척추뼈가 견갑골을 옆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속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어요. 위에 있는 상이니까 위에 있고 후라고 하는 건 두껍다는 뜻이죠. 두꺼운 근육으로 이렇게 딱 붙잡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상후 근이니까 하후 근도 있겠죠? 예, 하후 근도 이 밑에 있어요. 아, 오늘은 흉추 1, 2, 3, 4분만 하는 거니까 일단 상호 그것만 봐요. 그 위를 능형근, 어, 능이라고 하는 건 이게 경사란 뜻이에요. 능형근. 이 안에 상후 근이 있고 그 위를 또 능형근이 붙들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상후 근은 이 옆에 있는 횡돌기가 이걸 붙들고 있고 능형근은 위에 있는 극돌기가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고민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다름이 아니고 이 1, 2, 3, 4번 이 안에 있는 흉수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폐와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치료법이죠. 평소에도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근육이 두꺼운 것들이 이 위를 덮고 있어요. 근육이. 이게 어떻게 들어가느냐. 굉장히 깊어요. 대략 한 8cm, 9cm 막 그래요. 거기다가 맨 바깥에는 예, 승모근이 덮여 있어요.
승모근은, 음, 승모근은 이렇게 생겼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상부 승모근, 중부 승모근, 하부 승모근. 자, 승모근은 맨 마지막에 맨 바깥에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추도 덮고 있고 어깨 위로도 연결되어 있고 여기 7번, 12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경추 12번.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근육이니까 이거는 사실은 관리자 근육이에요. 이 승모근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신경이 이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이것만 기억해요. 견갑근이 붙들고 있고 안에 상후근이 붙들고 있고 바깥에 능형근이 붙들고 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이 근육이 튼튼해가지고 딱 엎드려서 보면은 이게 정확한 위치에 견갑골이 있어요. 근데 몸이 많이 약해진 사람은 이게 이렇게 늘어져 있어요. 그 말은 상후거근과 능형근, 상후거근과 능형근이 힘을 잃어서 축 처진 상태예요. 그러면은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이 제 위치를 잃고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이 제 위치를 잃으면은 모든 뼈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안으로 깊이 흉수, 이 속에까지 에너지를 넣거나 침을 넣거나 뭘 어떻게 해야만 되는데 치료할 때에 너무 깊다. 너무 깊다. 못 들어가요. 힘 못해요. 힘 해봐야 바깥에 이 근육 정도, 능형근 정도, 능형근 항상 기억해 놓으세요. 능형근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폐와 심장을 치료하느냐? 폐암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음, 심장이 약해졌다. 심장을 어떻게 강하게 하느냐? 이 속에 깊이 넣어야 된다. 예, 이제 이게 굉장히 치료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예요. 오랫동안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고민해 왔는데 이게 2010년경에 해결이 된 거예요. 우선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할 때에 그 안에 뭔가 에너지를 넣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뭐 온열 치료 따뜻하게 한다. 그것도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에너지를 넣는 거. 또는 뭐 어떤 사실은 모든 기계적인 방법이든 약을 쓰는 방법이든 그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전자예요. 전자의 에너지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무슨 에너지를 넣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피부 속으로 뭔가 쉽게 잘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다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것은 한국 성인의 피부 두께를 조사했던 결과예요. 이마, 아, 안와, 그 다음에 볼, 턱, 목, 이걸 조사했는데, 제일 두꺼운 데가 목이네요. 목 피부. 목 피부의 표피는 두께가 0.1mm예요. 0.1mm밖에 안 돼요. 표피가. 그 안에 표피는 이제 바깥에 표피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외배엽이. 뇌를 만드는 외배엽이 이렇게 둘러싼 거고 표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표피는 처음에 이제 핵이 있는 세포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가 0.1mm 엄청 얇잖아요. 마치 잠자리 날개처럼 얇아요. 근데 이게 8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1층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핵이 있는 세포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오면서 핵이 사라져요. 다시 말해서 세포가 죽어요. 죽어가지고 표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피에 있는 세포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희생해서 그러니까 몸 속으로 바깥 어떤 물질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거룩하고 고상한 운명을 가진 세포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0.1mm밖에 안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표피가. 0.1mm. 진피 1.3mm. 피부 두께 전부 해봐야 1.4mm밖에 안 돼. 제일 두꺼운 데가 이제 논문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 어떤 에너지를 넣을 때, 예를 들어서 원적외선, 우리 원적외선 얘기 많이 들어봤죠. 원적외선을 찌면은 그게 열이 몸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안에서 막 땀이 나고 몸이 더워진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적외선. 아무튼 오늘 치료하는 모든 것들이 대개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아, 표피밖에 못 들어가요. 그럼 1mm에서 2mm 사이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걸 몰라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잘 안 믿기실 것 같아서 예를 들어 볼게요. 원적외선이나 건적외선보다 더 강한 게 사실은 햇빛이에요. 햇빛. 아주 더운 여름날 그 햇빛을 쬐면은 어떻게 돼요? 화상을 입죠. 그 화상이 어디 화상이냐? 여기. 그 뜨거운 햇빛도 이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만큼 우리 몸이, 원래 에너지라는 게 그래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피부를 막 직접 다 뚫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예요. 뚫고 들어가려면 방사선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뭐 MRI, 뭐 CT, 방사선, 그런 방사선 종류의 빛들은 깊이 들어가는데, 통과까지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 기구들은 1mm에서 2mm 밖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 이제, 아니, 어떤 분이 그러는데, 뭐, 원직에서는 이거 하면은 뭐 10cm 들어간다 그러던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10cm까지 들어가려면은, 10cm까지 이 에너지가 들어가려면은, 에너지가 엄청 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강하냐? 피부가 다 타버려요. 피부가 새까맣게 탈 정도로 강해야만 이게 10cm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가 상하지 않고 몸속에 에너지를 넣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에 이 자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우선 체온 1도가 내려가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상식이죠. 그리스 시대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으로부터 4, 5천 년 전부터 몸의 체온을 높이는 그런 치료법이 연구되어 왔는데 피부를 뚫고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고 몸 내부의 열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걸 연구를 해왔고 굉장히 다양한 도구로 실험을 해왔었어요. 실제로 피부 두께는 수미리이므로 피부에만 열을 가하는 경우 땀이 나고 따뜻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으나 체내에 그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온도를 높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따라서 건조기선, 원적외선 등을 사용하더라도 체내부로 열을 전할 수는 없다. 그래서 피부를 관통해서 피부를 상하지 않게 하고 피부를 관통해서 체내에 열을 전달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2000년대에 와서야 성공합니다. 그것을 온코더미아라고 해요. 온코더미아. 왜냐하면 이게 암 치료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온코더미아입니다. 어떤 원리냐면은 기계 여기서 아주 강한 에너지를 쏴요. 그러면은 이 뒤에서 이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플레이트라는 게 있어야 돼요. 판을 이렇게 깔고 여기서 쏴요. 그러면 이게 관통해서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암이 있으면은 암한테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암은 43도가 되면은 살아남지를 못해 사멸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암은 단단하게 뭉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없어요. 그냥 거의 딱 붙어 있어요. 일반 세포들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있어 서로 소통도 하고 어떤 세포 물질들이 흐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암은 안 그래요. 그래서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마치 돌같이 단단해요. 암세포에 침 찌르잖아요. 침이 안 들어가요. 실제로 침 못 찔러요. 그 정도로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가 들어가면은 암세포에는 아주 심한 열을 내요. 그래서 암세포를 약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코더미아라고 하는 심부온열기예요. 음. 요즘은 이제 웬만한 암 치료하는 병원에 이게 다 되어 있죠. 이런 모습이고 기계가 굉장히 커야 돼요. 그리고 가격도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암에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고, 아, 저는 이제 모든 변화는 전자의 변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몸속으로 에너지를 넣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근데 물속에 들어가 있어도 안 되고, 뭐 양절육이 이거 갖고는 안 되거든요. 깊이 못 들어가요. 주열기라고 일본에서 만든 주열기라는 게 있어요. 이 열을 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피부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온열 치료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 1, 2mm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온코토미아인데 온코토미아를 병원에 가서 맞으면은 이게 너무나 열도 강하고 이게 기계 이 에너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면은 내부가 타버려요.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여기 닿는 부분에 냉각 장치를 해야 되고 이거를 훈련된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관리할 수가 있는 기계거든요. 저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막 도면 같은 거 찾아보고 하다가 어, 저거를 개인이 혼자 쓸 수 있는 기계로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 인디바라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제품을 알아봤더니 중고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중고가 많이 들어와서 판매가 되는데 가격이 6천만 원이요. 가격이. 그래서 에이 6천만 원 죽고 말지 뭐 이럴 정도로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를 냈냐 하면은 제가 도면도 있고 이제 그런 기술적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저희 이 마을에 같이 살고 있는 후배가 한 분 살거든요. 이영환 선생이라고 그분한테 이것 좀 만들어 달라. 나 암 치료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양반이 막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연구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휴대용으로. 6천만 원은 나 못 산다. 그래서 이제 인디바라는 회사, 스페인에 있는 인디바라는 회사에 만든 이 기계는 그러니까 이런 기계를 휴대용으로 만드는데 왜 이게 휴대용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냐면은 이거는 일주일에 2번밖에 못 해요. 여러 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암 온열 치료를 일주일에 2번 해갖고 낫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매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디바에서 만들어서 참 감사한데,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이 기계는 이제 굉장히 13.56MHz라고 하는 아주 고주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0.5메가 그 정도 고주파로 해서 만들고, 음, 근데 아무튼 이게 6천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걸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스페인의 호세 칼벳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이 만들었는데 이걸 만드는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3번이나 추천이 되었었어요. 물리학상을 받은 게 아니고, 받지는 못했고, 3번이나 추천될 정도로 그만큼 의료적인 차원에서는 몸 깊이 어떤 강력한 치료에 에너지를 넣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이걸 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영환 선생한테 부탁해갖고 만들어진 게 바로 이겁니다.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6천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만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쓰고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게 고주파 기계의 일종인데 고주파 기계는 여러 가지 용도로 써요. 뭐 이 비만, 배 비만, 그다음에 뭐 근육 통증 관리, 무릎 통증, 또 흉터 생겼을 때 흉터를 완화시키는 거, 뭐 체형 관리, 얼굴 이걸 쓰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암 치료예요. 암 치료예요. 암세포. 이거는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파동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암이 이렇게 커지면은 미세암, 눈에 보이지 않는, CT 찍어도 안 나오는, 도저히 감지가 안 되는 미세암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미세암까지 열을 가해서 약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약도 잘 듣고 치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암세포는 엄청 강력해요. 강력하다기보다도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암뿐만 아니라 이제 고형암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암세포를 약화시키기 중요해요. 약해져야 치료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세포 하나하나를 어떻게 처리하거나 세포 덩어리를 처리한다는 거 어려운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줘서 처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반드시. 특히 폐암은 많이 퍼져 있어요. 피 전체에 미세암들이 많이 퍼져 있는 거기 때문에 폐암 치료는 필수적이에요.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신부온열 요법은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암은 이런 식이다. 아까 말씀드린 암은 되게 딱딱해요. 딱딱해서 진짜로 실제로 진짜 여러분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침 한번 꽂아보세요. 침이 안 들어갑니다. 침이 실제로 아무리 강하게 넣었다는데 하면은 이거는 어떤 분이 이 기계를 가지고 아니다. 어, 이거는 좀 다른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런 식으로 폐암 같은 경우 잘 치료가 돼요. 특히 폐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이 다 그래. 나중에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폐암 비롯해서 암 치료에 있어서 신본을 치료는 절대적이다. 이 자료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 호세 칼베 박사가 만든 그 회사, 인디바라는 그 회사에서 어, 신본열기는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다. 뭐 효과가 엄청 많은데 저는 뭐 그 별로 관심 없고 별 관심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척수 안에 그죠? 척추 속에 접근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바깥에 근육도 두꺼운 근육이 있고 그죠? 또 뼈도 두껍고 그 깊은 곳에 있는 척수에 에너지를 넣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왜? 흉수 1, 2, 3, 4번이 폐와 심장을 관리하는, 폐와 심장을 만들었고, 폐와 심장을 우리 죽을 때까지 관리하는 그 부분인데, 여기가 약해지면 당연히 약해질 거 아니에요. 이게 폐와 심장을 치료하는 모든 치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폐와 심장을 관리하는 흉수 1, 2, 3, 4번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어떻게?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제가 알기로. 아, 그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한번 좀. 예, 진짜로 그 어깨의 통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강도는 처음에 40으로 가겠습니다. 날이 좀 따뜻해졌다고요. 오늘은 네. 자, 그래서 이제 근육 치료할 때는 혈전을 주는 여기 천창, 견적, 천창, 폐유, 고항. 살아가지고 네, 천주, 폐유, 다시 천창, 견적. 여기는 이제 근막, 뼈니까 뼈에도 막이 있고 근육에도 막이 있거든요. 일단 붙잡고 있는 거니까. 빨리 돌릴게요. 고속근도 치료 관리사. 근데 이제 장기에 가면 보면 빨리 되겠다. 저희 조심스럽게 예, 나중에 따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 이거는 폐나 심장 치료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육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근육 치료하는데 심부 온열기로 물론 이제 이 도자만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손으로 잡고 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실습하기로 해요. 그래서 심부 온열기로 먼저 에너지를 넣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양절유기로 정기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일에 우리가 폐와 심장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흉수 1번부터 4번까지를 한다면은 위치가 여기잖아요.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근육들이 다 덮고 있잖아요. 깊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그 흉수를 향해서 에너지를 넣어주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피에 문제가 있다. 특히 피암이 있다. 피암을 치료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이걸로 매일 해주는 겁니다. 매일. 그러면은 놀랍게도 암세포가 피해 있는 암세포들이 일단 잠잠해져요. 억제가 돼요. 어, 이제 제가 제 말만 하면은 조금 믿기 어려우시니까 류영석 원장님이라고 계세요. 류영석 선생님께서 유튜브에 많이 자료를 올려놓으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MD 앤더슨 출신이세요. 이분도. MD 앤더슨 제가 한번 소개했었죠.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암치료 병원이라고. 거기서 이제 박사 과정을 하신 분이고 지금 한국에서 암치료 하시는데 이분이 암 치료하는데 이 신부온열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해요. 왜? 뭘 하면은 바로 암이 좋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근본적인 치료. 바로 느낌도 없고 바로 뭐 몸이 편해지고 암세포가 싹 사라지고 그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암이 최종적으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근본적인 치료에 있어서 신부온열 치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두 페이지 제가 올려놨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행히 기기들이 잘 만들어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11월 9일 날부터 15일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최정우 선생님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최정우 선생님이 이제 2일부터 8일까지 2일부터 8일까지 그때 강의가 있으시다고 해서 저희가 한 주 쉬고 할까 싶었는데 저도 일정이 좀 너무 빡빡해가지고 9일 날 들어가서 11일 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기기들이 다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정우 선생님이 우선 조금 소개를 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고 이런 것을 쭉 실습을 하면서 치료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월요일 날 봬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